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제법. 그래도 뭐 자전거 쫙 타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주 길이 뻥 뚫렸어요. 이럴 때 좀 딱 가오다시 하면서 자전거 타는 기분도 짱이다. 왜 사람 많으면 복잡한데 사람 없어요. 쫙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로등박이 무슨 질문들을 받았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해서 단백질을 자주 보충해야 된다고 했는데 육고기 단백질이 좋은가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가요? 뭐 바다에서 얻는 그런 단백질이 좋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괴기 단백질에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닷가에는 왜 큰 병원이 없을까? 또 바닷가에는 하다못해 약국, 약방도 적습니다. 이 대도시보다. 여기는 뭐 건물마다 약국 없는 데 없잖아요. 바닷가는 왜 없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바닷가에 가서 그냥 그 뭐 해물 이런 거 조개나 뭐 따개비 무엇이 뭐 이런 거 그냥 낚시하면서 그냥 그 고기 한 마리씩 잡아서 먹는 그걸 전부 다 꿈꾸고 그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상으로 동양의학 쪽으로 보면 바다 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하는 장수율이 높습니다. 또 치아도 튼튼합니다. 이 해풍 맞아서 몸의 염기 농도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먹을거리를 찝찝한 걸 먹기 때문에 이 구강, 입안에 관련된 질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튼튼해. 그러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는 것이 나이 들어선 또 왔다시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그 수산물위원회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한국인이 세계 1등으로 먹는 음식이 있대요. 그 수산물이에요 보니까.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국인이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58.4kg이래. 세계에서 1위래요. 그러면서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일본이래요. 그런데 노르웨이와 일본은 점점 이 수산물 섭취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데 비해 한국은 올라간다. 세계 평균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20.2kg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르웨이가 53.3, 일본이 50.2, 미국이 23.7, 그 다음에 한국이 58.4kg, 미국보다 약 2배를 더 먹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오징어, 새우, 메루치, 굴, 명태, 고등어 뭐 이런 것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풍부하다. 그래서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조개류, 그 다음에 소라,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자는 짱퉁어, 그 다음에 장어. 이 바닥에 사는 게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발표한 내용들 보면 또 뭐 알랑방울 우리한테 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피부 비결, 장수 비결을 얘기를 했어요. 뭐 지네들보다 좋다는 거죠. 수산물 섭취량이 많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어줬기 때문에 피부가 좋다. 그리고 장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가장 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뭐 생선회 다 좋아하잖아요. 생선회, 생선구이, 생선찜, 그 다음에 뭐 김치 같은 발효식품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도 김치 종류가 뭐 수십 종류잖아. 거기다 각종 장류, 그 다음에 그 뭐 액기스 담아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매실 액기스 뭐시 이런 거 전부 다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WHO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년 후 한국의 남녀 수명이 세계에서 최고될 것이다. 특히 여성은 약 90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연구 논문에 보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은 기대 수명이 90.82세가 될 것이다. 뭐 우리하고 관계없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좋고 이 비교적 젊은 동안 외모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얘기해요. 그런데 최근에 서구화된 식단으로 해서 뚱땡이와 피부 트러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균형 잡힌 영양 식사는 우리 고유의 밥, 김장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피자, 파스타, 햄버거 이런 나부랭이들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몰려 있냐면 서구형 만성질환,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풍 같은 거 마찬가지. 서구형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한국인의 장수 비결과 피부 비결이 담긴 음식 먹으면 뭐 좀 좋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김치예요. 여기에 유산균에 의한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다. 김치 종류 많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변비 예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 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왜 안 먹냐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 성분이 풍부한 콜라겐을 자주 섭취하라. 물론 뭐 족발, 닭발 같은 이런 육류성 이런 콜라겐보다 어류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어류 콜라겐은 이런 흡수율이 높아서 피부 및 관절 등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니 어류 콜라겐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사람은 이 육지 동물이기 때문에 음입니다. 음 중에 양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지로 성장하는 건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음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생선, 조개, 무슨 짱뚱어 이런 거는 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40세가 넘어가면 서서히 1년에 1%씩 이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그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단백질도 이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이 육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사람과 같이 육상에서 살기 때문에 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돼지고기, 소고기도 그래서 이걸 먹어버리면 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발생해요.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음 중에 양이기 때문에 식물은 음 중에 음이에요. 그래서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두부가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큰 덩어리로. 자, 그러면 단백질, 동양의학에 보면 동기상구라 해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유산 부분을 섭취함으로써 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람의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동물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 육류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다. 이제 그건 구분이 설명이 됐고, 육류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 바다에서 얻는 생선, 어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 단백질은 양이에요. 그 사람은 음이고, 그래서 육고기 단백질보다는 생선이 훨씬 더 좋다. 생선 중에서도 아주 깊게 바닥에서 생장하고 있는 무슨 조개류, 그 다음에 굴, 그 다음에 뭐죠? 그 소라,
이 갯벌 파들고 살고 있는 그 바닥에 사는 뭐 장어, 그다음에 뭐지 그 광어, 짱뚱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양 중의 양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고기, 돼지 고기보다 이 소고기보다 이런 생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40대 이후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하신 분들. 예.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피부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밥에 밥,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김장김치, 그 다음에 젓갈류, 거기다가 뭐 생선, 고등어 한 토막, 그 다음에 멸치 볶은 거,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좋은 이런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왜? 우리 황색인들은 선천적으로 비위장, 폐대장, 신장방광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찾으려면 비위장을 좋게 하는 것은 단맛이고 그건 쌀이에요, 밥이에요. 그 다음에 폐대장을 좋게 하는 것은 매운맛의 김장김치야. 그 다음에 짠맛의 음식들은 신장방광 기능을 좋게 해요. 그럼 여기에 밥, 청국장, 된장찌개, 뭐 김장김치, 장아찌류,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되면 최고의 좋은 음식 궁합이요 균형 잡힌 식사다. 아시겠어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단맛, 매운맛, 짠맛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뭐 김장김치를 뭐 먹으면 뭐 어떻게 뭐 위암이 걸리고 뭐 위장 질환이 생긴다고 미꾸라지 그 사랑니 뽑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뭐 짜게 먹고 뭐 그 김치도 뭐 심심하게 담그라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젓갈도 뭐 심심하게 뭐 저염 젓갈이라고 그 무슨 땅강아지 똥구멍 치즈를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하는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니까 영양 불균형 생기지 않도록 가공식을 줄이고 자연식 중에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하는 거 한 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이라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육고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과 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단백질 근육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백질을 저장하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부족하면서 일찍 사망한다고 지난번 시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간이 관여하고 단백질 역시 간이 관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면서 이런 해산물들을 먹으면 간 기능도 튼튼해지고 신장 기능도 튼튼해진다. 공교롭게도 25살 이전까지는 간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디노버 합성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지만 서서히 기능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되 육고기 단백질보다는 해산물 단백질이 훨씬 좋은 효과를, 동기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0세 이후에 이런 생선을 자꾸만 좋아하고, 노인네들이 생선 좋아하고 뭐 치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생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아시겠어요? 그래서 40세 이후에 근육 조금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빼다구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 이 생물을 뭐 조개나 뭐 이런 걸 자꾸만 먹어버리면 신장과 간이 튼튼해지면서 근육도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고, 그 다음에 밥, 된장찌개, 청국장, 그 다음에 김장김치, 그 다음에 메루치 볶음거나 무슨 뭐 그 뭐지 이거 고등어 한 토막 정도 이렇게 먹는 식단을 가진다면 최고의 좋은 40세 이후의 건강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한두 번 정도 해산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3650분의 1의 건강법이다. 아시겠어요? 한국인에 맞는 가장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육고기가 좋으냐 바닷고기가 좋으냐, 그리고 바닷가에
아픈 사람이 적은 이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들 자주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멋있는 이런 가을 여행도 꿈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가을에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회 쫙 목구멍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을 여행이 아니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